안녕하세요. LDNS 박수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위험관리, 사이버 보안, 사용적합성 적용 및 동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 소개. 음, 여기 안전벨트 매는 픽토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목록 체크.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안전벨트를 잘 매죠. 그리고 비 올 것 같으면 우산도 잘 지참합니다. 그리고 까먹을까봐 목록을 적어서 이제 장을 보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위험관리 활동을 이제 알게 모르게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제품 개발할 때도 이제 위험관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관기관이 이제 식약처가 되겠죠. 그리고 품질 GMP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문서 심사가 있고, 이제 적용 규격을 보면은 뭐 KC 규격, KS 규격, FDA 쪽에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C도 이제 이행 규격들이 많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규정, 그 다음에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할 때 그냥 이제 그냥 개인 수준에서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뭐 그 수익사하고 또 이제 직결돼 있고, 이에 당사자들이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나 규격을 이제 고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제품 의료기기를 만드실 때 이런 규제 전문가 없이 이제 제품을 만드시게 되면 굉장히 좀 그 난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그 제품 개발할 때 어떤 기준, 기술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정, 규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발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규제 전문가가 이제 좀 수준 있는 규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개발 계획서 또는 뭐 위험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이 없이 개발하거나 검증하거나 평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뭘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해서 트라이어 앤 에러를 하는 것은 뭐 큰 데미지가 없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그 위험관리 계획,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미흡한 점은 이제 그 회의록이 이제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건 이제 뭐 특정 개인이 부장님이나 개인이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책임을 지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관리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전사적인 위험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이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위험 분석을 하거나 개발 회의를 하거나 이제 합의에 이르는 이제 어떤 그런 회의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험관리 파일에 위험 분석 파일이죠. FMA나 이제 FTA 파일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 회의한 그런 위험 분석하고 개발 회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또 가장 안 지키거나 또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또 안 지키죠. 네,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포장에 들어가는 픽토그램들인데 짝퉁이 많아서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이제 건조한 것을 복원하고 비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 맨 좌측에 있는 요게 정품이고요. 나머지는 다 짝퉁입니다. 그 ISO 규격에 보면은 이제 요 픽토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요 취급주의도 요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전부 짝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도로 표지판 보면은 이제 금지 뭐 좌회전하지 마세요, 유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뭐 흡연 금지 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이제 픽토그램 하나도 다 이렇게 치수 및 형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요 주의 마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감전에 관한 이제 표시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이 틀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뭐 우리가 사소하게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사실은 위험관리 대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규제관리자가 항상 그 좀 이러한 관련 규정이나 규격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품질 관리자나 아니면 개발팀에 이제 전파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규격 간의 관계. 위험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첫째 막히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냐 이건데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위험 관리가 있고 품질 또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 정도 그 위험 관리 카테고리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중분류를 보면 하드웨어 쪽은 이제 기초 규격이 있고 부품 규격이 있고 제품 규격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시는 제조자들은 보통 이제 제품 규격을 적용을 하죠. 사실은 규제관리자들이 기초 규격과 부품 규격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품 규격에서 아주 세부적인 이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기초 규격이나 부품 규격까지 다 섭렵하고 있기가. 그래서 규제관리자는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하드웨어 쪽 그 규격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많이 지금 의료기기 쪽에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네트워킹이 되면서 뭐 우리 그 휴대폰으로 앱 깔아서 이제 많이 그 건강 관리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개인 그 휴대폰까지 이제 뭐 생체 정보나 건강 관리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필수 성능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까지 다 엮여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은 이제 뭐 이런 가정용, 사무용 같은 경우는 IS 9001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의료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3485. 그다음에 이제 방폭도 이제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런 별도의 규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 요거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쪽 안전이 사이버 보안이 추가되면서 좀 그 많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해서 사용적합성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적합성까지 이제 이렇게 넣은 거는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사용적합성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죠.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검증,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하드웨어 교육들 같은 경우는 뭐 요구사항, 시험 방법, 판정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되고 뭐 이제 통합이 되고 했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할 거냐. 이제 그거를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프로세스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교육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사용력 합성 얘네들이 정량적 평가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프로세스로 평가를 받습니다. 프로세스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 예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닛 레벨에서 모듈이나 이제 유닛 레벨에서 어떤 그런 프로세스 상에 개발 프로세스 상에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각 레벨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검증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게 전부 다 프로세스 V 모델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다 이제 요구사항들이 절차로 표현이 됩니다. 절차로. 그럼 사이버 보안은 어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프로세스를 이제 어, 그 사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의 위험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안전은 필수 성능 위주입니다. 이제 의료기기니까 항상 필수 성능이 있겠죠. 필수 성능이 임상평가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필수 성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성능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드웨어를 구현한 필수 성능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필수 성능도 매우 많고 앞으로는 이제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필수 성능과 관련된 이제 안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이버 보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이제 생체 정보, 개인 정보, 신상 정보 여러 가지 그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강제로 고의적으로 이제 탈취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용 적합성은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필수 성능 위주라고 그랬죠. 이제 필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UI를 해야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가 이제 에러가 나면 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사고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용 적합성도. 그래서 얘도 개발 프로세스 상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 포머티브 이밸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그 서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사용자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이게 프로세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드웨어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위험 관리의 핵심 규격은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요. 이제 ISO 14971입니다. 14971. 하드웨어는 이제 이거를 뭐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 프로세스. 이게 이제 위험 관리도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위험 관리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그대로 갖다 쓰자니 좀 부조화가 좀 있어서 이걸 약간 모디파이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안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조 규격 안내서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레포트가 802-1을 참조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가성도 U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필수 성능 쪽 위험 관리하고 이제 뭐 같이 1497을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UI 위험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그 테크니컬 레포트를 좀 참조하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은 60601-4-5 이 사이버 보안 규격 여기 이제 뭐 테크니컬 레포트로 돼 있죠. 이 안내서가 가이드라인이 뭐 비교적 최근 규격이고 이것도 사실은 62443-4-2 산업용 그 사이버 보안 쪽 요구사항들을 거의 그대로 그 7가지 그 펀더멘탈 리ኳ이어먼트가 있는데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변경 없이 약간만 모디파이 해서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81,001-5-1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뭐 적합성 전부 다 프로세서라 했죠. 6230사의 이제 뭐 서문에 보면은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사이버 보안 쪽도 그대로 이제 그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81,001-5-1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위험관리 규격이 27,005가 있고요. 8001-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조 규격 8001-2-1과 2-2 뭐 이런 이제 테크니컬 레포트들을 같이 보고 위험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를 할 때 사이버 보안은 이제 별도로 파일링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1497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문서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사이버 보안은 뭐 일부 또는 전부를 따로 빼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이제 그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좀 익숙하진 않죠.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뭐 그 품목 인증이나 품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어쨌든 미국, 유럽이 이제 이런 추세니까 한국도 뭐 거의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이제 선진국 레벨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국제 민간 협의체가 있어요. IMDRF라고. 이 포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든 뭐 이런 사이버 보안 사용자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IC 기술위원회, ISO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이 포럼의 내용을 근거로 보통 이제 규격을 뭐 좀 리비전을 하거나 뉴 어디션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차피 ISO나 IEC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 협의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합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인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이런 협의체 같은데 한국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긴 지금 KS 규격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은 뭐 번역만 한 거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ISO 규격하고 IC 규격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아키텍처 레벨부터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그냥 개인이 책임을 지고 구현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위험 관리, 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규격,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타의 그 테크니컬 레포트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뭐, 인스파이어드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기준이니까 따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거다. 규제 관리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파 교육을 안 해주면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사이버 보안을, 여긴 지금 사이버 보안까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이버 보안이 뭐 이제 뭐 그 생체 정보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제어 정보를 암호화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현할 때. 자, 이거 당연히 사이버 보안 그 요구사 규정에 의해서 이제 리젝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개발 개념 가지고 이제 출발할 때 그 상태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걸 또 더욱이 또 외주를 준 상태면은 이게 엄청난 트러블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에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제 관리자가 이 내용들을 전파해 줘야 되고, 만약에 규제 관리자가 뭐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음?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62443-4-2, 뭐 60601-4-5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구현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기 사이버 보안 기술 문서 먼저 보면, 요즘에는 이제 뭐 식약처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이제 FDA도 그렇고 사이버 보안 기술 문서 없이는 뭐 품목 인증이 안 나옵니다. 네. 510K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사이버 보안도 위험 관리 대상인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뭐 27,000원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에 따라서 위험 관리를 하면은 뭐 계획도 있어야 되죠? 위험 사정한 거, 통제한 거, 보고서. 그쵸? 뭐 위험 사정, 평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겠죠? 사정하고 평가가. 사이버 보안은 이제 이 용어부터가 지금 아주 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을 안 받고는 위험 관리 파일을 작성을 못 해요, 사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적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을 좀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기술 문서의 핵심은 뭐 위험 관리도 중요하고요. 용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거 자료, 검증 보고서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81,001-5-1이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 요구사항이잖아요. 6230사하고 이제 뭐 같은 프로세스를 공유합니다. 이때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사이버 보안 쪽에 나와야 되는 검증 보고서들이 있어요. 요 기반 이제 601-4-5 이런 것 기반으로. 그럼 이거를 모두 3자 기관의 성적서로 그 받으면 좋은데, 그 뭐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다 받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해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RM을 해보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보니 이제 여길 말하는 거죠. 이제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그걸 이제 뭐 위험이 이제 거의 없으면은 이제 검증 대상은 아니잖아요. 해당이 없을 경우, 또 이제 이거를 개발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 중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 성적서로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가 성적서. 파이널 제품으로 할 경우에는 3자 기관에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 보고서 만들어지고, 위험 관리 파일하고
이제 다른 기술 문서 내용들 디스크립션 하고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이제 그 기술 문서 심사에 이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 놓고도 이제 굉장히 좀 사실은 까다로운 겁니다. 이런 이제 유기상공사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구현 때문에 하는 그 어떤 필수 성능 측면에서의 검증, 밸리데이션 문제도 있지만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의 검증 측면도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용어가 많이 차이 난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상공사에서 말하는 이제 용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사용력 합성.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공격, 위협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제 위험 관리는 이제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랜덤 페일리어 레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당 위험 고장 확률. 그걸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그 뭐 람다 D나 또는 뭐 PFH, 뭐 MTTF, 뭐 MTBF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세스로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소프트웨어도 필수 성능이 나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프로세스 검증이에요. 사이버 보안은 프로세스 검증인 건 맞는데 이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 레이시라는 것이 수동적인 개념이죠. 자연적으로 고장나는 거. 그죠? 누가 일부러 막 고의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 레이스에서는. 사이버 보안은 그게 아니죠. 공격을 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색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이 필수 성능을 이제 어떤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악용되거나. 완전히 다르죠. 수동적인 보장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사이버 보안은. 네, 사용 적합성은 이제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5명 이상 모집을 해서 테스트베드에서 몇 주 동안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원 인력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품 및 품질에 따른 위험 관리. 뭐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순서로 합니다. 개념이 시작되고 개념 배포되고 아키텍처 잡고 프로젝트 시작돼서 뭐 설계 개발하고 쭉 가서 이제 생산을 하죠. 유효성 확인이 되면 이관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이제 한정 판매 번호로 하고 이제 문제 없으면 이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PMS 시판후 정보 입력을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 관리 이제 개념인 건데 이쪽에 보면 처음에 이제 위험 관리 파일을 만들고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뭐 PHA, 그러니까 FTA 방식의 PHA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라고 해서 PHA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DFMA, SFMA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컨트롤 테이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험 관리는 이제 이런 개발에만 사실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출하된 이후에 PMS,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뭐 그 뭐야 이제 이런 그
대응,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다 대응을 해야 되죠.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서. 자, 이제 이게 ISO 14971의 핵심 플로우 스키매틱입니다. 핵심 스키매틱이에요. 이거를 뭐 이제 각 절별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해당 절에 보면은 이제 뭐 이 계획서, 위험분석,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쫙 나옵니다. 이거를 세부사항은 금방 까먹으니까 이 스키매틱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4971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위험관리 규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참조 규격들은 더 많이 공부하면 좋죠. 기본은 14971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14971은 이제 14971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게 전체를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요 노란 거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뭐 중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험관리도 프로세스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계획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계획서의 처음 내용은 분석입니다. 위험 분석. 위험 분석은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위험 평가는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널리시스와 이밸루에이션을 합해서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리스크 어널리시스는 에스토메이션까지만 이해요. 이밸루에이션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억셉트 할 거냐 말 거냐를 평가하는 것이 위험 평가예요. 그래서 다 분석하고 평가까지 마친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자, 그럼 평가를 했으면은 이제 뭐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계를 다시 할 건지 뭐 이제 가드를 해서 이제 위험을 이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이제 표지사항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여 위험 평가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전체 잔여 위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페이지는 1년이거든요. 1년 정도 지나가면 위험관리 검토 보고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를 쓰는 게 맞아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GMP 심사를 받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경영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경영 검토 보고서를 쓸 때 1년 동안 위험관리 했던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관리 보고서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중간에 심사들이 있으면 위험관리 보고서를 그때그때 이제 뭐 계속 낼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위험관리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품 쪽도 그렇고, 품질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 및 생산 활동.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PMS라고 보통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생산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의료기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대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럼 그 10,000대가 이제 어떠한 오류, 어떠한 에러, 또는 어떠한 이슈,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대를 팔았어요. 이제 최초에는 10,000대, 그러니까 1% 정도, 한 10개 정도, 한 0.1%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 10개 정도 나올 거로 판단을 하고 이제 어떤 위험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그 시장 조사, 시장 감시를 하다 보니 그 만개가 나가서 예상은, 원래 예상은 10개 정도, 0.1% 정도 뭐 이제 분량이 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서 봤더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0.01%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 위험 분석하는 다음 연도 위험 분석하는 입력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물론 중간에 사고 나고 그러면 식약처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죠. 식약처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그 정보 수집 생산 후 활동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도 그런 내용이 꼭 있어야 되고 내부 감사 때 이걸 꼭 봐야 돼요. 위험관리 보고서가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는지, 전체 자연 위험 평가를 했는지, 정보 수집이 되고 있는지, 이제 내부 심사 때 반드시 뭐 경영검토 보고서 때 이제 내부 심사 내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꼭 내부 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위험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전체가 이제 위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 그 보고서가 이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하죠. 자, 14971에 의한 위험관리는 이제 이 정도 스키매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쪽은 이제 31,000을 보시면 되는데 뭐 표현은 레이아웃 표현은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이제 뭐 카파, 그러니까 품질은 이제 카파 위주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14971의 그 설명된 개념과 이제 거의 뭐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4971을 제대로 알아두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 149, 이제 이제 전사적 위험 관리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장 중심은 14971하고 3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면 품질,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UI면 UI,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여기 생체 적합성이면 생체 적합성, 임상이면 임상, 다 이렇게 이제 위험 관리 챕터를 각각 다 해줘야 됩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위험 분석도 그렇고 위험 사정 에스티메이션도 그렇고 이밸루에이션도 그렇고 다 해줘야 되느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한정된 인원으로 이걸 다 어떻게 하냐? 네, 그쵸.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뭐 컨설팅도 써보고, 그다음에 이제 외주. 뭐 이거 지금 모든 규격을 다 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 다 외주 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개발은 이제 뭐 심지어는 개발도 다 외주가 많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뭐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다 개발을 이제 사내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역량으로 한다 쳐도 검증이나 평가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외주를 많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외주를 주더라도 이제 이쪽 그 삼자기관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위험관리 파일이에요. 위험관리 파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검증을 외주를 주더라도 검증이나 평가를 외주를 주더라도 위험관리 파일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험관리에 대해서 1497일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좀 그 어리버리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명확하게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동글동글 이게 60601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위원 분석해서 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지금 간단하게 표현해 놨지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또 그 각 요구사항에 대한 위원 분석 내용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제 관리자가 좀 그 생각보다 뭐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되니까 또 뭐 전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 뭐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소업체들이 문제죠, 결국은. 이걸 다 어떻게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뭐 말할 때마다 걱정이네요. 1497일에 아까 그 여표 기억나시죠? 요 스키매틱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해저드 위해 요인이 있어요. 해저드가 이제 결국은 위해 인저리가 되죠. 중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해에 이르는 건데 중간에 이제 위해 상황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착을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회사에 기계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협착이 일어나면 뭐 인절이 다칩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제 사무 업무를 볼 때는 이 위해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이 위해가 일어나진 않죠. 이 P1이라는 게 이제 이쪽 그 협착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업실로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위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 8시간 중에 4시간은 사무를 보고 4시간은 작업을 한다. 그 P1이 이제 시간당 고장 확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루에 뭐 0.5가 되는 거죠. 8시간 중에 이제 절반이니까 하루로 봤을 때 보통 이제 1년으로 뭐 250일이든 그 기준으로 하는데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0.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해 상황이 그 작업실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그러면 인저리가 발생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 날 걸 알면서 작업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뭐 소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 있다든지 뭐 어떤 위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협착 부위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P2가 되는 거예요. P2가. 자, 근데 이제 P2가 일단 발생을 하면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꼴로 날 수도 있죠. 그럼 시간당 이제 환산을 해서 P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해가 났을 때 꼭 죽느냐? 협착 때문에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뭐야? 그 어보이던스도 있고 회피하는 능력도 있고 이제 강건 정도에 따라서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심각도가 보통은 이제 뭐 사망부터 뭐 이제 경미한 찰관상 뭐 이렇게 한 네다섯 이제 등급을 나눠서 보는데 죽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리버서블한 정도로 그냥 가벼운 찰관상 정도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 P1하고 P2에 대한 조합인 건데 이 조합일 때 P2가 이제 P1이야 이제 딱 정해져 있지만 P2가 이제 가중치가 이제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P2가. 예,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인저리가 협착
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협착이 발생하게 된 이제 이런 위해 상황들이 다양하게 해저드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있는 건데, 단편적으로 협착만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어, 그 이제 요 화살표를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및 검증 프로세스 소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